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오후장 전망과 투자 전략 그리고 전문가의 관심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교보증권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보다 15포인트 상승한 1663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FOMC의 발표가 전해지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5포인트 오른 1663으로 출발한 이후에 현재 시초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34거래일 만에 520선을 회복했었는데요. 현재도 역시 520선 위쪽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0.7포인트 상승한 521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대형주 위주로 순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2,429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450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기관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투신권을 중심으로 808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었는데 현재 다시 개인이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이죠. 개인들이 20억 원, 기관이 62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나홀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5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거래일 만에 오름세고요. 단기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 매력이 높아진 점이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광부하권에서 오르고 있고요. 그밖에 한국전력이 1%대 강세에 현대차, KB금융도 현재 강부하권입니다. 신한주주와 KB금융 오전장 중에는 약세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요. 현재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대중공업, LG전자, LG화학,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2달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블록 세일에 따른 대량 매출 출회 악재를 해소하면서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1위 서울반도체가 1.4%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 역시 소폭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만이 하락 반전에서 1%대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죠. 메가스터디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동서, 다음, 소디프신 소재가 강보합권 내지는 2%대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성광밴드가 2%대로 비교적 강하게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업종별 흐름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형주가 비교적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그밖에 기계업종, 유통업종도 강세입니다. 반면 통신업종에는 소폭의 매기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요. 종이, 목재업종과 보험업종이 소폭 하락세입니다. 네, 오늘 이어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그 밖에 특징 업종이 있죠.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주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고 오늘 특징들 다시 짚어주시죠. 네, 오늘 역시 저금리에 대한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네. 시장 주체들이 지금까지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들어서 상당히 주가 반등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동결 거의 예상된 주제였는데도
이렇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면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최근 전기전자 업종이 좀 낙폭이 심했는데 오늘 저가 매수가 삼성전자, LG전자 쪽으로 강하게 유입되면서 지수를 전체적으로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제 대한생명 상장입니다. 예. 지금 공모가 8,200원에 지금 경쟁률이 27대 1이 넘었는데 사실 그것에 걸맞게 지금 8,700원 시초가 형성하고 지금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이제 삼성화재가 내리고 있는데 이는 이제 보험업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성화재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대한생명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상황 좀 더 자세히 연결해 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의 이주연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5포인트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1%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밤사이 미국 증시가 우선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도유사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상당 기간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됐습니다. 그리스가 투자 등급 강등을 모면한 점과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유가와 금속 가격 상승세도 증시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도 탄력적인 상승세로 출발한 후 현재 전고점에 위치한 1660선을 상회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에서 외국인이 오늘까지 3월 들어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 동안 2조 3천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각 현재 2,300억 원가량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업종별은 전기전자와 의료정밀, 증권, 화학, 은행, 전기가스를 비롯해서 대부분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 다만 통신과 보험이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부도 위험이 우리나라와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받은 삼성전자가 7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대형 IT주가 동반 강세를 펼치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을 나타내면서 현재 521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남북 경협주와 블루레이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관련주가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네, 먼저 미국을 살펴보면 3월 FOMC 회의에서 상당 기간 초저금리 정책이 지속될 것임이 재확인됨에 따라 최소한 3분기까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요. 금리 인상 시기는 빨라야 4분기나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풍부한 유동성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분기 중 금리 인상이 단행되더라도 단기적 증시 충격을 제외하면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경기 확장과 주식시장의 강세가 동반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김중수 OECD 대사가 임명된 가운데 기준금리 동결 장기화를 통한 경기 회복의 우선적 통화정책 지속이라는 정부 시각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도 빨라야 2010년 4분기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내외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이제 남은 모멘텀은 미국 경제지표의 개선 과정 확인을 통한 경기 회복 기대가 확산될지 여부인데요. 중국과 국내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 반전이 진행된 상황에서 18일 미국 경기 선행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미국 연준위에서 느리지만 경기 회복이 진행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확인한 후 시장에 진입하는 신중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장 대응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1분기 실적을 선반영하는 기간으로 진입하면서 실적 측면에서의 상대적인 모멘텀이 부각되는 섹터와 종목으로의 선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어제보다 0.69% 상승한 1,795포인트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일본은행이 정책 결정을 앞두고 추가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일시적으로는 8주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오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57% 상승한 3,0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역시 저가 매수 주문이 유입되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대만 증시는 기술주 등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대만 지수가 1%대로 오르고 있고 그밖에 홍콩 지수, 인도 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으로 갑니다. 우성재 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예. 일본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닷새 만에 다시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어제는 수출주가 하락하더니 오늘은 다시 수출주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흐름부터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1800선의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제 약보합권의 장 마감했었는데 오늘 다시금 미 증시의 상승과 함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전장 0.69% 상승한 1795.78포인트의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수출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신용 매입 창고는 2주 연속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수 물량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혼다에서 미국 판매 차량의 41만 대의 리콜을 발표한 것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계속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한 약세 움직임 꾸준히 나타났었고 그와 반대로 이제 반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중 발표가 있었던 1월 3차 산업지수가 2.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경제 지표에 따른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일본의 금융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앞둔 관망심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사이입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1800선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다시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중화권 증시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중국 현재 본토 지수 지금 종목별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0선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 또한 보였었지만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다시금 3,000선의 돌파 시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본토 지수는 0.53% 상승한 3,008.76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본토 증시와 아시아 증시 동반 강세 속에서 항생 지수 또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75% 상승한 21,181.21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항생 지수 또한 22,2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주 A 본토 증시가 약세 움직임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전인대 이후에 조정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더욱더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대형주인 페트로차이나 시노팩, 건설은행 같은 이런 시가총액 상위군의 업종들이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이 A주가 2분기에 변동성 장세의 움직임이 예상된다는 이야기 또한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더욱더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장 나오는 큰 이유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상의 우려감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중국 본토 지수 계속적인 약세장을 보였던 만큼 오늘 기술적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3,000포인트의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 선별적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주들의 강세 움직임과 함께 농업 관련 업종들 또한 오늘은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지수 방어의 움직임을 꾸준히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별로 선택을 해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장에서 이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이슈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네, 역시 전기전자 업종이 앞으로 지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전기전자 쪽인데요. 삼성전자하고 LG전자 그쪽이 강한 상승을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저금리에 대한 그 수혜를 있는 업종이 이제 증권업, 건설업 그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증권업이 최근 들어서 바닥을 형성한 이후로 많이 상승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증권업 쪽으로 접근을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밖에 다른 테마, 관심 가져볼 만한 테마도 있을까요? 네, 일단 저금리 테마 쪽으로만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오늘은 그렇게까지 특별한 테마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상승이 돋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증권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증권 차트를 보시면 1월 들어서 16,500원 고점을 한번 형성을 하고
출구 전략 부담으로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지금 12,350원까지 밀렸다가 최근 들어서 저가 매수세로 지금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증권업종의 결산이 3월이기 때문에 3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또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도 증가하고 있고요. 가격 메리트, 성장성, 저금리에 대한 수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대증권 지금 한 14,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13,000원, 목표가는 16,000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볼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뭐 특별한 이슈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박스권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들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1700까지 다시 향해가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외국인들 순매수가 나오는 업종들을 눈여겨서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라기보다는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한다는 마인드로 그런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좋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14포인트 상승한 1662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660선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끝까지 흐름을 파악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520선 회복한 이후에 오늘도 역시 520선 위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어제보다 0.79포인트 상승한 521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도심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한 재정비 촉지지구에서 소형 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주택 공급 확대와 복합 개발이 필요한 재정비 촉진지구의 범위와 기준, 소형 주택 비율 등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고밀 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의 범위는 국철이나 지하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중심점이나 간선도로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정해졌습니다. 고밀 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도 변경으로 용적률이 증가하지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75% 이상을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고밀 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 내 학교와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소주나 맥주, 막걸리 등 각종 술에도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면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범위 안에서 제조나 출고의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내산 주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원료가 국내산일 경우 구체적인 지역을 표시하고 수입산 원료는 국가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앞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오늘 회의가 끝난 후 발표한 성명에서 낮은 설비 가동률과 억제된 물가 상승 압력이 예외적으로 낮은 정책금리 수준을 상당 기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보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현재의 연 0에서 0.25% 수준에서 계속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2008년 12월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한 이후 1년 3개월째 금리를 제로 수준에서 계속 묶어오고 있습니다. 전국 땅값 상승세가 11개월째 이어졌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지난 2월 전국 집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3%였습니다. 전국 땅값은 작년 4월 이후 11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땅값 상승률은 다소 주춤해 전달인 1월에 0.25%나 지난해 12월에 0.34%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0.26%, 인천 0.33%, 경기 0.32%로 전국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지방은 0.07%에서 0.1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0.39%, 서초구 0.29%, 양천구 0.25% 등의 순으로 땅값이 올랐으며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0.33%, 고양시와 성남 분당구가 각각 0.25%로 집계됐습니다. 네,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이기는 것이고 또 다른 즐거움은 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즐거움은 바로 이기는 것과 지는 것 사이의 긴장감일 텐데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긴장감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